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우리는 지금 나는 나의 주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요. 이게 정말 나일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선생님과 함께 나는 나의 주인을 읽었고, 이게 정말 나일까? 또 이틀 동안 읽었지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 대해 돌아보는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 책을 함께 읽으며 나는 나의 주인이란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정성껏 돌보는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돌보고 있는지. 두 번째, 이게 정말 나일까? 책을 이틀 동안 읽었습니다. 나의 특징,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봤지요.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나는 나의 주인 프로젝트에서는 지금까지 찬찬히 나에 대해 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마음먹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각자 일정한 특징이 있대요. 그걸 우리는 성격이라고 해요. 나만의 특징. 내가 행동하고 마음먹고 생각하는 것. 성격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이 모두 다르듯 성격도 모두 다르대요. 심지어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형제끼리도 성격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마다 성격은 어떻게 다르지? 어떤 특징인지 궁금해했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격이 궁금하지요? 그리고 친구의 성격은 어떨지 또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했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방법으로 어린이 애니어그램 검사를 준비했어요. 애니어그램 검사에서는 중요한 3가지 감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연구했고요. 그것에 따라 성격을 분류했다고 합니다. 먼저 화. 누군가가 나를 하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화가 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화를 낸대요. 또 어떤 사람은 화를 그냥 잊어버리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화를 꾹 참으면서 올바른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한대요. 우리 슬픈 감정도 느낄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슬픔을 느끼면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를 도와준대요. 슬픔을 숨기고 밝게 지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다음 슬픔을 잊고 바쁘게 지낸대요. 그러면서 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슬픔을 깊게 느끼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한대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다음, 불안. 우리 종종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지요?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과 힘듦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려고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깊게 생각한대요.
이것저것 연구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불안에 휩싸여서 벗어나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 그 불안에서 도망가려고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대요. 재미.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것 같나요? 아마 아직 이 정도 듣고서는 잘 모를 거예요. 뒤에 내용도 천천히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가깝지?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만 따라와! 하고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판류형. 역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세상은 평화롭군. 평화를 추구하는, 싸움을 싫어하는 구유형이 있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했어. 열심히 노력한 나 칭찬해. 이러는 일유형이 있어요. 다음, 내가 도와줄게요. 사랑해요. 나랑 같이 놀자. 내가 뭐 해줄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형이 있고요.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멋있어. 나 이렇게 뛰어나지. 나 인정해.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삼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감성적이고 예쁜 거 좋아하고 특별하고 무언가 예술적인 걸 좋아하는 사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 많이 알고 싶어요. 책도 많이 읽을 거고요. 지식을 쌓는 게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오유형도 있습니다. 다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안전을 위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무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육유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난 재밌는 게 좋아. 신나는 게 좋아. 역시 함께 놀자. 즐거운 걸 좋아하는 칠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걸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특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면서 나는 1번부터 9번 중에 어떤 것일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8유형입니다. 8유형은 지도자형, 호랑이 같다라고 얘기를 듣는데요. 자기 주장이 좀 강해요. 강한 힘을 원하고요. 이 사람의 장점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통솔력, 누군가 이끄는 힘이 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을 내서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때로는 좀 자기중심적이라서 힘이 조절이 어렵고 가끔 좀 화도 쉽게 내기도 하기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종종 좀 다툴 때도 있고 다른 사람 감정을 들여다볼 때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은 화, 분노를 표현해요. 속에 담아놓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약해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걸 두려워한대요. 이런 유형을 가진 동물과 연예인으로 보면 호랑이, 누군가 강한 힘, 이 구역의 최고는 나야. 그다음 연예인으로 보면은 강호동 씨가 예능 프로나 그때 보면은 지도자 같이 행동을 하지요. 리더지요.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을 8유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8유형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이제 8유형 옆에 있는 9유형이에요. 9유형은 평화주의자, 갈등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해요. 코끼리들 웬만하면 안 싸우잖아요. 싸웠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평화주의자의 장점은 갈등을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갈등을 안 만들고 싸움 같은 걸 안 하려고 해요. 싸움을 피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게 행동하고 이해심도 좀 많아요. 친구들과 거의 싸우지 않고 중요해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잘 표현을 못해요. 의견이 있어도 그냥 속에 담아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걸 그냥 알아, 싫어도 알았어 하고 들어줘요. 갈등이 생길까봐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기 쉽고 피곤함을 좀 자주 느끼고 집에서 소파에서 잘 드러눕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빨리 포기한대요. 이런 친구들은 주로 감정, 화를 누르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힘들었던 일을 금방금방 좀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원하는 건 평화롭고 싶다. 내가 이 갈등을 절대 만들고 싶지 않다. 누가 싸우는 거 보면은 정말 힘들어해요. 두려워하는 건 힘이 꽝 충돌해서 갈등과 싸움이 생겨서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유형 있나요? 자, 동물로는 코끼리, 그 다음에 연예인으로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김종민 있죠? 놀면 뭐하니에 나오는 요즘 매니저로 활동하는 김종민 맞아요. 예능 프로에서 보면은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허허시실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늘 웃는 얼굴이지요. 여러분 중에 9유형인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적어놔 보세요. 다음 1유형입니다. 1유형은 완벽주의자예요. 원칙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한 꿀벌 같아요. 이 사람의 장점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노력을 해요. 숙제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을 때 꼼꼼하게 최선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좀 눈이 높아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요. 다음에 맡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감도 좀 강해요. 뭔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때론 뭔가 완벽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조금 고집이 센 경우가 있고요. 좀 심하게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완벽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싶으면 좀 비판이 좀 나오기도 한대요. 그리고 완벽하고 싶다 보니까 누가 뭐 잘못하고 좀 그러면 조금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막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 보면은 좀 화가 나기도 한대요. 자, 이런 친구는 무언가 완벽하지 않거나 옳지 않은 걸 보면은 화가 나요. 이걸 좀 참으려고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하는 거는 나를 조절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범적이고 싶고. 가장 두려운 거는 누가 나한테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규칙 어겼어, 너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 있을까요? 이런 성격 친구들은 숙제를 안 했을 때 불안해요. 내가 숙제 안 하고 완벽하지 않았는데 괜찮나?
그래서 밤늦게까지 숙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형 친구들은 부지런한 꿀벌 같고요. 이 두 분 혹시 알까 모르겠어요. 뉴스를 많이 본 친구들은 알 텐데. 예, 맞아요. 무언가 원칙,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JTBC 뉴스 진행했던 손석희 사장, 이런 분들이 인류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인류형에 끌리는 친구들 적어놔 주세요. 다음 이유형입니다.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강아지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사랑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에 그냥 잘 적응해요. 싫다는 표현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해요. 남을 도와줬을 때 무언가 보람 있어 하고 행복감을 느끼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느껴요. 공감 능력이 아주 커요. 그래서 리액션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자기 거는 잘 못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요. 감정 표현이 좀 커요. 그리고 사람을 조금 내 사람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있고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조금 잘 받는 편이래요. 혹시 내 성격 이런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주로 느끼는 것은 실컷 도와줬는데 나의 도움을 다른 사람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서운하고 슬퍼요. 그럴 때 좀 서운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받고 싶어 해요. 부모님한테든 친구한테든 선생님한테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그걸 좀 걱정해요. 친구들 사이에 야, 너 필요 없어. 괜찮아.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성격으로는 강아지 안내견들 정말 딱이고요. 이분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데 아주 훌륭한 일생을 다른 사람을 도우는 데 쓰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고요. 이분은 연예인인데 정준하 알아요? 여기저기서 날 사랑해줘. 나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서 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걸 많이 좀 강조하고 좋아했던 연예인이었어요. 혹시 이유형인지 내가 이유형이다,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도와주면서 힘이 난다, 그런 친구들은 이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해 봐 주세요. 다음 3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독수리처럼 높게 날아서 모든 거를 관찰하고 나 잘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요. 능력도 있고 또 자신감도 넘쳐요. 밝고 활기차고 특히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칭찬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정말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이 유형은 관심을 빨리 받고 싶어서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선생님이 칭찬하고 엄마가 칭찬하고 그래야지 힘이 쫙 나고 칭찬하지 않네? 그러면 힘이 좀 쫙 빠져요. 이거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고
다음에 때로는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 잘 챙기고 이건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럼 때론 차가워지기도 한대요. 특히 이런 사람이 주로 느끼는 거는 나 잘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서운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공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걸 두려워. 내가 재능이 없으면 어떡하지? 능력이 없어서 칭찬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좀 많이 한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류형에는 우리 피겨스케이팅을 잘 탈던, 그래서 결국 금메달까지 땄던 김연아 선수. 그 다음에 혹시 이분 누군지 알아요? 요즘에 TV에 좀 나오는데 노래 디스코인가? 뭐 그런 노래 부르신 박진영이에요.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거, 칭찬받는 것도 좋아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지금은 큰 기획사, JYP 기획사의 대표지요. 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걸 좋아하고요.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내가 삼류형인 것 같다 싶은 친구는 나 삼류형 한번 적어놔 보세요. 배운 공책에. 자, 이제는 사유형입니다. 예술가라고 해요. 우리 고양이처럼 가끔 알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새처럼 하잖아요. 고양이가. 고양이는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사유형은 창조적이고 독특한 걸 좋아하고 남이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창의적이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뭔가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거. 너 참 독특하다. 너 되게 다르다. 이런 말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이나 음악, 예술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매우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에 기복이 있어. 기분이 좋을 때는 확 좋다가 기분이 안 좋다 싶으면 확 이렇게 또 다운되고, 감정에 기복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잘 빠지고 가끔 슬픈 감정이 들 때는 그 슬픈 감정에 푹 빠지기도 한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많이 부러워한대요. 주로 느끼는 거는 나는 누굴지, 어떤 게 좀 독특할지, 그러면서 조금 차분한 마음을 좀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좀 의미 있고 싶다. 좀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 독특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특히 두려워하는 건 내가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감정의 좋고 싫고가 조금 자주 바뀌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성격의 대표 인물로는 요즘에 토요일날 놀면 뭐하니에서 많이 나오는 두 연예인이에요. 엄정화라고 이것저것 정말 팔방미인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연예인, 가수이기도 하고 영화배우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놀면 뭐하니 되게 특이한 매니저 역할처럼 나오죠. 정재영. 자기 세상이 분명해요. 작곡가예요. 뭔가 독특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특히 사유형 같은 경우는 화려한 것, 옷 같은 거 되게 잘 입어요. 예쁜 거 좋아하고. 자, 내가 사유형인 것 같은 사람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유형이에요. 오유형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알고 싶고 이렇게 올빼미처럼 밤에도 큰 눈을 뜨고 두리번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적인 거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관찰을 잘해요. 그리고 과학을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무언가 이렇게 찬찬히 지식을 얻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무언가 안정적이고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그 알고 있는 거를 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고 좀 이렇게 토의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막 감정적이면 그거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직접 행동하는 것보다는 생각으로 뭔가 탐구하고 지식을 얻고 책을 읽고 이런 것을 좋아한대요. 특히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그리고 뭔가 갑자기 오면 또 그것도 불안해. 평온한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많이 아는 걸 원해요. 그래서 주변에 책도 많이 읽고 뭐 하나 푹 빠져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곤충 박사님, 뭐 공룡 박사 이런 것처럼 무언가 깊게 지적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오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게 너무 두려워. 잘 모르면 위험해. 그래서 알고 싶다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을까요? 이런 친구의 유형으로는 아인슈타인, 과학자 아인슈타인들, 과학자들이 많이 오유형이 많고요. 이분 혹시 알아요?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비정상회담인가 미국 대표로 나왔던 타일러, 한국말 엄청 잘하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서 TV 예능 프로에 좀 똑똑한 캐릭터로 많이 나오는 연예인이에요. 혹시 내가 무언가 푹 빠지는 거 좋아하고 덕후처럼 무언가 막 찾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유형. 다음입니다. 육류형이에요. 이 유형은 무언가 계획이 있고 대책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막의 미어캣처럼 불안해서 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 다음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 믿음직스럽고 생각도 깊고,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생각하고요. 특히 계획을 세우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무언가 가방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갖고 다녀요. 특히 여행 갈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챙긴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고 가끔은 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좀 짜증이 많이 난대요. 그러고 좀 의심도 있고 무언가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좀 두려워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래요. 이 성격의 친구는 일단 걱정이 좀 많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육류형인 친구들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쵸? 그리고 원하는 건 안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해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아마 코로나19 정보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누가 충분하게 알려주지 않는 거,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거, 미리.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안전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고, 특히 이런 친구들 숙제 잘해와요. 왜냐면 숙제를 안 했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격이래요. 혹시 이런 성격 있을까요? 자, 이 친구들은 위인으로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육류형이었대요. 옛날 임진왜란 때 전쟁이 났을 때 무언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전쟁에 나서지 않았고요. 무언가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내 밑에 병사들이 많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했대요. 그 다음에 연예인 중에서는 유재석 같은 경우 굉장히 쇼 프로그램이나 예능 할 때 준비를 많이 하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죠. 내가 육류형인 것 같다 싶은 친구도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유형인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에요. 난 재미있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세상은 참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나비같이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고 지루한 거는 싫어해요. 재밌는 거. 그래서 이런 친구의 성격은 쾌활하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창의적이에요. 맞아요. 노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 장기자랑 했을 때 이 친구들 아주 뛰어나요. 그 다음에 친구들 사귀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모험을 좋아해요.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재미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야, 너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산만해?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긍정적이야. 아유 잘 되겠지. 아유 잘 될 거예요. 라고 긍정적이라서 가끔은 숙제 안 해가도 잘 되겠지. 이 숙제 재미없어. 그러면은 안 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지루한 거 못 견뎌요. 그다음에 즐거운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혹시 나다 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다음 이런 친구들은 주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불안도 있어요.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모르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즐거운 걸 추구해요. 즉 뭔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즐거운 것을 하면서 풀으려고 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즐거운 걸 찾아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무언가 새로운 거, 수업도 새로운 거, 무언가 신기한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운 거, 무언가 콱 묶여서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이거 난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연예인이나 사람을 치면은 가수 싸이 즐겁고 창의적인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런닝맨에 나오는 하하도 보면 뭔가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계속 즐거운 걸 추구하지요. 이런 사람이 7유형이라고 합니다. 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찜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8유형부터 7유형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 중에서 나랑 좀 가깝다, 나랑 비슷하다 라고 드는 유형이 있나요? 있으면 체크해 놓으세요.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나랑 비슷하다 느낀 성격 유형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등교 수업 때 어린이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볼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일 것 같은지 궁금하지요?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랑 같이 검사지를 해볼 거고요.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검사지 해석을 부탁할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더 자세하게 애니어그램 이야기 나눠요. 즐겁게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아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내 유형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